자, 잠잘 때 땀 많이 흘리는 중년 여성은 간 건강이 안 좋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요, 그냥 갱년기 증상이에요. 친한 언니들 봤더니 잠을 못 자요, 실제로. 왜냐면 더웠다, 몸이 식었다, 땀 흘리면서. 그렇지. 아유, 갱년기 잘 맞아. 넘겨야죠. 저도 X. 이거는 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다한증이라 그러잖아요. 다한증 아닙니까? 다한증? 땀 많이 그럴 흘리는 수도 거. 있겠다. 다한증. 그럴까요? 과연 교수님들의 답을 한번 볼까요? 교수님의 답은 어떤 걸까요? 들어주세요. 반대네? 네. 뭐예요? 세 분 다 이런? 동그라미. O를 드셨어요? 간이 안 그렇구나.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요즘 너무 열대하고 비도 오고 하니까 문을 잘 못 열고 자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좀 그러면 이거 간 건강에 안 좋은 건가요? 네, 어떤가요? 중년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증가되게 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 밤에 주무시면서 땀을 흘리시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혈관운동성 증상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의 한 산부인과에서 중년 여성분들 106분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 연구를 시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야간 발한이라든지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의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병률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지방간이라는 것이 워낙에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연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자면서 흘리는 땀이 이게 지방간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리스 연구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그 전에 국내에서도요. 45세에서 64세 사이의 갱년기 여성 저희는 1,700여 명을 대상으로 단면 연구를 시행했을 때 지방간염과 아주 심한 안면 홍조, 잘 때 흘리는 땀 같은 것과 증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이미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만하면요. 이 천연 밍크코트를 입은 것과 같아요. 지방의 단열 효과 때문에 너무 더운데 안면 홍조가 당연히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또 복부 비만은 이 자체가 인슐린 시스템의 이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둘과의 연관성은 쉽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의 사실 핵심은 마른 분들도 이런 연관성이 일관되게 관찰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일단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훅 달아오르죠. 근데 이거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우리가 운동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땀이 나는 것과 다르게요. 예측이 안 되게 정말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가 쌓일 만큼 훅 왔다가 훅 갔다가 막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요.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정말 몸에도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니까 교감신경이 되게 민감해집니다. 뭐 약간 화풀이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디서 맞고 어디서 푼다는 것처럼요. 간세포에도 실제로 스트레스를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간세포 안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이 과발현이 돼서 간에 그 섬유화나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라고 전문가들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방간 하면은 사실 술 많이 먹는 배 나온 저 아저씨들 우리 아버지들 생각 많이 하는데 이게 무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게 있네요. 잘 몰랐는데. 맞습니다. 네, 비알코올성? 술이 지방간을 만든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제 알코올이 지방을 생성을 또 촉진하고요. 그 생성된 지방이 또 중성지방이랑 붙어가지고 간에 잘 침착이 됩니다. 근데 술을 먹지 않고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뭐 떡빵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좋아하니까 그런 걸 과다 섭취하면 그게 또 지방간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지방이 형성이 되고요. 저 중성지방과 합쳐져서 저게 내장지방이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일반적인 그 관련이고요. 최근에 저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진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15년에 한 26만 명이었다가 점점점 증가하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해서 2019년에는 41만 명까지 거의 2배 정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요즘에는 대사 이상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지방간은 당과 지방이 간에 축적되어서 생기는 질환이고 콜레스테롤은 이런 당과 지방이 혈관에 축적되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혈관이 뇌일 경우에는 뇌경색, 그리고 심장일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라고 보시면 다 각기 다른 질환명을 가지고 있지만 대사 질환의 큰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고 실제 치료제도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환들이 한 가지만 진단돼서 약이 하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진단이 되면은 약이 4개, 5개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지방간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볼까요? 네. 자, 중년 여성 간암 발병률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방치하면 간경변 간암이 된다. 여성 간암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방간과 연관이 있나요, 교수님? 네, 물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부님들 달달하고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그래서 과당 섭취가 많아서 생기는 지방간을 그냥 방치하면요. 특별히 만성염증으로 인한 지방간염이 더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피부에도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흉터가 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간세포에도 염증을 겪으면 후유증, 흉터 같은 이게 섬유화 반응이 생기는데요. 이 섬유화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렇게 간경변, 그러니까 경자가 이렇게 단단하다는 뜻이거든요. 섬유화가 많으면 단단해집니다. 자, 그러면 정상세포 조직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반동성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과증식 상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증식성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이 잘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알코올성 또는 바이러스성 강경변에 의한 간암 발생률보다는 좀 낮은 정도지만요.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강경변을 거쳐서 간암이 발생되는 확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검진했는데 지방간이 있고요. 술은 1도 안 드시는데 간 수치가 좀 높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달달 고소한 거 너무 좋아하고 운동은 1도 안 한다. 이런 분들 오늘 정말 많이 찔리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인데 간암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